과연 이 지하 벙커는 침수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작물을 심은 지 3일차인데 벌써 씨앗 발화를 시작했습니다. 얼갈이랑 치커리 심은 쪽이 자라고 있는데 약간 콩나물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생겼더라고요. 오 여기 있다. 뭐가 자라는진 모르겠지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적상추도 자라기 시작했는데 오 여기 있다. 잘했다. 상추 잘한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 녀석들 자라는 것 보니 삼겹살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벌써 설레네요. 정말 놀랍게도 집 안쪽 벽에도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얘는 키우겠습니다. 키우려고 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미안해. 여기서 자라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벙커 내부에 곱등이랑 거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대충 눈에 보이는 것들만 10마리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머리에 이상한 걸 달고 다니는 처음 보는 벌레도 있었습니다. 오 소름 끼쳐. 뭐야 얘는 머리가 왜 이래? 진짜 혹시 진짜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침대를 열면 이 안에 벌레가 바글바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와, 한 마리밖에 없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제 쉼터에 무담침입하여 점거하고 있는 나쁜 녀석들을 화형으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에 질 뻔했지만 결국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쾌적해졌으니 전등을 달 널빤지를 달아줄 겁니다. 너무 밝으면 눈이 아프니까 은은하게 간접 조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대면에 모두 전등 달 수 있게 널빤지 깔끔하게 달아주고 전등 달기 전에 벽면이랑 바닥 미장부터 해서 말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흙은 흙입자가 두꺼워서 체에 걸러가지고 살짝 고운 흙들만 모아서 미장해주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미장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건데 나름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미장 한쪽, 미장 안 한쪽. 확실히 미장 한쪽과 안 한쪽이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훨씬 매끈해 보이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미장 작업 계속 해줬는데 기술이 없어서 살짝 울퉁불퉁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작업해줬습니다. 흙이랑 물 비율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닥은 좀 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작업해주고 퇴근하려는데 그 사이에 적상추가 좀 더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귀엽네요.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얼갈이인가 치커리인가 뭔가 좀 더 자랐더라고요.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다시 확인해봤는데 뭐가 자랐을까? 얼갈이 쪽이 무성하게 자라버렸습니다. 왜 식물을 키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 양상추 하나. 양상추도 하나 자라고 있고 그 다음 적상추 확인해봤는데 미쳤습니다. 이 녀석들 너무나도 잘 크고 있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보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먹어버리면 씁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반려 적상추로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보니까 화분에 물 빠질 구멍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나무 틈 사이로 물이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엔 벌레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역 다시 해주고 내부 미장 다시 시작해줬습니다. 미장 싹 다 해주니까 뭔가 깔끔한 게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냥 흙바닥보단 좋아 보이는 것 같네요. 미장한 곳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기는 싫어서 저의 삽끈을 이용해 대들보를 타고 가서 꺼내오기로 했습니다. 멋지게 가져오려는데 실패했습니다. 다급하게 바닥을 짚은 손을 보니 참 씁쓸하네요. 눌린 부분 다시 다듬어서 깨끗하게 미장해줬습니다. 이제 마르길 기다리며 안쪽에 컴퓨터를 놓을 책상이랑 의자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충 제 앉은 높이랑 팔 걸기 좋은 높이 찾아가지고 맞춤형으로 제작해주면 됩니다. 널빤지 자르고 남은 거 싹 모아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앉을 수 있고 물건만 놓을 수 있으면 되니까 디자인이랑 기능성은 다음에 넣어주고 지금은 간단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넘어가거나 부서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줬습니다. 책상이랑 의자 다 만들고 앉아보니까 등받이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각도를 찾아서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여기에 딱 앉아보니까 제 생각보다 더 편해서 놀랐습니다. 방석 하나 깔고 앉아있으면 아마 여기가 PC방인지 벙커인지 모를 정도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상이랑 의자도 태우면 이쁠 것 같아서 정말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싹 다 토치로 그슬러주면 아주 마법처럼 앤틱한 가구들
난로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아까 미장한 바닥을 빠르게 말려주고 싶어서 난로를 피워서 흙을 말려주려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두수를 이용해 전기를 연성하기로 했습니다. 1024Wh 인산철 이온 파워뱅크 연성에 성공했습니다. 충전 포트가 9개나 있어서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들기 편한데 튼튼하기까지 한 강력한 손잡이에 앞에는 조명까지 달려있는 이 이온 파워뱅크로 난로를 돌려서 바닥을 말려보겠습니다. 난로 올릴 바닥 깔고 일어나려는데 화분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일어설 땐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소비 전력 2000W. 이 난로 소비 전력이 2000W라서 켜질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온 파워뱅크는 최대 2400W 고출력 인버터 기능이 있다고 하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깐 곳에 난로 올려주고 사용해봤는데 난로 하나만 1500W 정도 나오네요. 이 파워뱅크는 1024Wh 용량 제품인데 난로가 돌아가는 거 보니 야외에서 고출력 장비를 쓰거나 전기 많이 먹는 장비를 써도 어느 정도 감당되는 것 같아서 직접 각도 절단기를 가져와서 사용해봤는데 아주 널널하게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앞으로 야외에서 장비 쓰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겁나 짱짱한 가방도 같이 줘서 여기에 넣고 다니면 기스날 걱정도 없습니다. 지퍼 상태도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튼튼한지 들고 겁나게 뛰어다녀도 뜯김 하나 없이 아주 짱짱합니다. 가방에서 안 꺼내고 사용도 가능하니 아주 좋네요. 이 난로로 배터리 다 쓰는데 이론상 27분에서 30분 정도라는데 29분 정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런데 안쪽은 마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말려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왔는데 역시 흙을 덮어서 그런지 내부가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바깥 온도가 28도 정도인데 5분만 있어. 5분만. 내부 온도는 21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전혀 마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토치로 지져버리기로 했습니다. 토치로 지져봤는데 이렇게 말리다간 부탄가스가 300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수프를 피워서 내부 전체를 데우기로 했습니다. 문까지 닫고 잘 타고 있나 확인해봤는데 아주 잘 타고 있더라고요. 이제 금방 마르길 기대하면서 옆에 피죽에 걸려가지고 문 안 열리는 거 조금 수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문도 90도까지는 열리니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숯 하나 넣으니까 안쪽이 습식 사우나가 돼버려서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치로 같이 지져서 말려주려고 했는데 이거 뭐 답도 없습니다. 오래 지진 쪽은 마르긴 했는데 토치로 이틀은 지져야 다 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명부터 달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나무를 잘 보면 LED 넝쿨이 자라고 있을 텐데 그걸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이번 LED 넝쿨은 길게 자랐더라고요. 아주 좋네요. 이걸 이제 저번에 달아놨던 널빤지 뒤쪽으로 꼼꼼하게 달아주면 됩니다. 벙커 내부에 불 피어서 엄청나게 더워지는 바람에 많이 힘들긴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다 해버렸네요. 이렇게 안 보이게 쭉 달아준 다음에 이제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든 적재가 쉬운 이온 파워뱅크를 연결해줄 차례입니다. 콤팩트하니 어디든 잘 들어가서 아주 좋네요. 여기에 조명 콘센트를 꽂아줬는데 약간 진열대 불빛처럼 나오더라고요. 느낌이 있긴 한데 메인 조명으로 쓰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지붕 중간쯤에 바 LED를 메인 조명으로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켜봤는데 생각보다 밝아서 좋더라고요. 아주 대만족입니다. 이제 안쪽에 책상이랑 의자 넣어줘서 내부가 어떤 느낌인지 보기로 했습니다. 나름 느낌 있는 것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얼른 컴퓨터 한 대 놓고 싶네요. 바닥을 빨리 말리고 싶어서 이온 파워뱅크에 서큘레이터 꽂아놓고 말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다음날 확인해봤는데 바닥이 하나도 안 말랐더라고요. 파워뱅크가 방전될 때까지 말렸는데 충격적입니다. 오늘 파워뱅크로 조명 켜고 작업해야 해서 빠르게 다시 써야 하는데 마침 이온 파워뱅크는 충전 속도가 80%까지 45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가서 충전해 봤는데 저는 45분 정도 충전했는데 100%가 되더라고요. 아주 놀랍습니다. 앱으로 연동도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충전 상태나 배터리 잔량 확인이 가능하고 태양광 충전 패널이 있으면 태양광 충전도 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괜찮은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어디든 들어가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여기에 물건들을 놓고 진짜 아지트 마냥 즐겨보고 싶어서 집에서 물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마트에서 마실 거랑 과자 사와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세팅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컴퓨터까지 세팅해주니까 이게 진짜 PC방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파워뱅크에 싹 다 물려가지고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벙커 내부에 물이 들어오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삽으로 퍼내서 벙커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대참사까지는 막아줬습니다. 급한 불은 껐어요. 다시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사용하려는데 혹시라도 물이 새서 전자제품이 젖는다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한번 쓱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내부로 물이 스며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좀 하면서 좀만 쉬려 했는데 본체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금방 차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저찌 다시 물을 퍼내서 물 들어오는 걸 막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쉴 수 있어서 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컵라면 먹으려는데 이거 파워뱅크로 전부 동시에 돌리다가 전원 꺼질까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제빙기에 전자레인지에 커피포트에 냉장고에 전등에 선풍기에 고장난 컴퓨터까지 돌려도 될지 한번 해봤는데 전자레인지까지 동시에 돌리니까 순간 2400W까지 갔다가 꺼지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네요. 게다가 이걸 다 켰는데 이 파워뱅크에선 소음이 거의 없네요. 대단합니다. 이제 이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라면을 먹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라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냉장고도 있으니 시원한 콜라 한 입까지 쓱 해주면서 아까 데운 해반도 싹 넣어주니까 와 너무 맛있는 게 여기가 벙커인지 천국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컴퓨터만 됐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네요. 얼른 고쳐와야겠습니다. 오늘 밤 폭우가 예정되어 있어서 벙커가 침수될까봐 걱정인데 과연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